황혼의 그늘 1. 스며드는 고독. 정정만이 감도는 경기도 외곽의 한 소도시. 낡은 아파트 거실 창가에 박애 씨가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사별한 남편의 빈자리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거실 공기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텔레비전 소리도 인기척도 없는 공간에서 그녀는 종종 남편의 헛기침 소리를 듣곤 했다. 은혜야, 약 먹을 시간이다. 생전에 늘 자신을 살뜰히 챙기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때면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꼼꼼하고 현실적이면서도 은혜 씨의 여린 감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던 사람이었다. 그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큰 공허함으로 다가왔다. 출가한 딸 지연은 워킹맘으로 정신없이 바빴고 아들은 해외 지사에 파견 근무 중이라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가 유일한 낙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항상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쉴 새 없이 살아왔던 은혜 씨였다. 교단에 섰을 때는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동료 교사들과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적막은 그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종종 자신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것이 동네 복지관 스마트폰 활용 수업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화면 속 복잡한 기능들이 낯설고 어렵기만 했지만 몇 번의 수업 끝에 제법 익숙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강사가 어르신들도 SNS를 통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접할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반신반의하며 가입한 SNS에서 은혜 씨는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처럼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은혜 씨에게 정우진이라는 이름으로 친구 요청 알림이 떴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해외의 멋진 건축물을 배경으로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자신을 해외 건설 현장 소장, 현재 싱글이라고 소개하는 짧은 글귀도 함께였다. 왠지 모를 호기심과 함께 어쩌면 이 무료한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다. 은혜 씨는 잠시 망설이다 수락 버튼을 눌렀다. 그것이 그녀의 황혼에 짙은 그늘을 들이우게 될 검은 그림자의 시작이었다. 이 달콤한 속삭임 친구 수락 버튼을 누른 다음 날 아침부터 정우진에게서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 씨.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상투적인 인사말이었지만 깍듯하고 정중한 말투에서 왠지 모를 진심이 느껴지는 듯했다. 은혜 씨는 조심스럽게 고맙습니다. 우진 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 후로 정우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은혜 씨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의 일상, 물론 그가 꾸며낸 이야기였지만을 소소하게 전했다. 해외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고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은혜 씨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격려의 말을 건넸다. 누군가와 이렇게 매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만인지 그녀는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소통의 즐거움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정우진은 특히 은혜 씨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가 남편을 잃은 슬픔을 털어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실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혜 씨는 강한 분이시니 잘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라며 위로했고 그녀가 교사 시절의 보람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큼 숭고한 일은 없지요. 은혜 씨 같은 분이 계셨기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라며 존경심을 표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고 다정하게 다가왔다. 어느덧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낄 무렵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전화통화를 제안했다. 은혜 씨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은혜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중후하고 차분했다. 은혜 씨, 목소리가 참 고우십니다. 메시지로만 대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꿀처럼 달콤하게 은혜 씨의 외로운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 해외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은퇴 후 한국에 돌아가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특히 한국에 돌아가면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작은 정원을 가꾸며 살고 싶다는 그의 꿈은 은혜 씨가 막연하게 그려왔던 노년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통화는 매일 밤 이어졌다. 정우진은 은혜 씨의 사소한 일상에도 귀 기울였고 그녀의 건강을 염려했으며 때로는 유머러스한 말로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은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정우진과의 통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녀의 낡은 아파트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은 모두 정우진 덕분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한 관심과 설렘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황혼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달콤한 착각에 빠져들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 씨는 정우진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그는 단순한 말벗을 넘어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그녀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은혜 씨는 그에게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고 정우진은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자식들에게도 차마 꺼내지 못했던 외로움과 불안감을 그는 신기하게도 다 알아주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정우진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혜 씨,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 씨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은혜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은혜 씨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화면 너머에 그에게서 전해져 오는 진심 어린 고백은 그녀의 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내렸다. 저도 우진 씨와 함께라면 좋을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정우진이 보내준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사진을 밤새도록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그의 눈빛은 더없이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은혜 씨는 이제 곧 그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 꿈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인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3. 균열의 시작. 정우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은혜 씨의 일상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안부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잠이 들 수 있었다. 정우진은 마치 그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진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은혜 씨,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현장에서 자재 대금 결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500만 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중단될 위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과 절박함이 가득했다. 제가 어떻게든 현지에서 자금을 융통해 보려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 씨,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저에게 잠시만 그 돈을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일주일 안에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은혜 씨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500만 원은 그녀에게 적지 않은 돈이었다.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비상금 통장이 떠올랐지만 선뜻 내어주기에는 망설여졌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우진의 절박한 목소리와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진심 어린 태도를 생각하니 차마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했으면 자신에게 이런 부탁까지 할까. 그리고 그가 약속한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면 이 정도 도움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우진 씨,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다음 날 아침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ATM기 앞에 섰다. 남편이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에 쓰라며 남겨준 돈이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정우진의 고맙습니다 은혜 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그 불안감을 덮어버렸다. 돈을 보낸 후 며칠간 정우진은 이전보다 더욱 다정하게 은혜 씨를 챙겼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은혜 씨의 건강을 살피며 따뜻한 말을 건넸다. 은혜 씨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나도 정우진에게서는 돈을 갚겠다는 소식이 없었다. 은혜 씨가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은혜 씨, 정말 죄송합니다. 현지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송금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능숙하게 말을 돌렸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은혜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후로 정우진의 금전 요구는 교묘하게 이어졌다. 사실은 은혜 씨, 이번에 더 큰 사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기회만 잡으면 저희 둘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투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은혜 씨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혹은 현지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은혜 씨 말고는 제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등 그의 부탁은 점점 더 절박하고 다양해졌다. 은혜 씨는 그때마다 갈등했다. 이미 적지 않은 돈이 그에게 흘러들어갔고 여기서 멈추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정우진은 그런 그녀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은혜 씨. 이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겁니다. 그의 달콤한 속삭임은 마치 마약처럼 은혜 씨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자식들에게조차 비밀로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돈을 마련해 그에게 보냈다. 쌈짓돈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고 결국엔 보험까지 해약하기에 이르렀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정우진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낮에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정우진의 연락을 기다렸다. 혹시라도 그에게서 나쁜 소식이 올까봐 혹은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올까봐 노심초사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녀의 얼굴에선 미소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고 초췌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자문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 되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정우진이라는 달콤한 늪에 그녀는 속절없이 빠져들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사산 사란 긱시비 Total characters 두빗 사박사 딸의 그림자. 주말 오후 딸 지연이 예고 없이 친정집을 찾았다. 평소라면 반갑게 맞이했을 은혜 씨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쩐 일이니? 연락도 없이. 은혜 씨는 황급히 스마트폰 화면을 덮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지연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고. 지연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은혜 씨는 아니다. 괜찮다. 그냥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쑤셔서 그런다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지연은 어머니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연은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보게 되었다. 잠금 화면이 풀려 있는 상태였고 화면에는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정우진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메시지 내용은 대부분 일상적인 안부였지만 간간히 사랑합니다, 은혜 씨. 당신만을 믿습니다. 와 같은 애정 표현과 함께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이라는 식의 의미심장한 문구들이 눈에 띄었다. 지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설마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밖에 모르고 사셨던 어머니였다. 갑작스러운 로맨스도 당황스러웠지만 메시지 곳곳에서 느껴지는 불안한 낌새가 그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지연은 은행에 들러 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 몰래 발급받아 두었던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을 챙겼다. 은행 창구에서 확인한 어머니의 거래 내역은 충격 그 자체였다. 지난 몇 달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이 정우진이라는 이름
혹은 그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총액은 지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금이었다. 어머니가 평생 아끼고 모아온 돈, 아버지의 유산까지. 지연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은행을 나섰다. 그날 밤 지연은 은혜 씨를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엄마, 정우진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낸 거예요? 은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그걸 어떻게...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은 자신이 확인한 거래 내역을 내밀며 울먹였다. 엄마,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 씨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니?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정말 잘해준다고. 하지만 지연이 인터넷에서 찾아본 노년층 대상 로맨스 스캠 사례들을 보여주며 눈물로 호소하자 은혜 씨의 단단했던 방어막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우진과의 만남부터 돈을 보내게 된 과정까지 차마 딸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물론 정우진이 자신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고 두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관계였는지라고 그녀는 믿고 있었다에 대한 변명도 잊지 않았다. 지연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어리석음과 순진함의 화가 치밀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저런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넘어갔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그 사람 사기꾼일 가능성이 커요. 엄마 감정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라고요. 아니다. 우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은혜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여전히 정우진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어버렸기에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다. 모녀의 갈등은 깊어졌다. 지연은 어머니를 현실로 끌어내려 했고 은혜 씨는 어떻게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 정우진이 어머니에게 보냈던 사진들을 역추적하고 그가 언급했던 해외 회사들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그 악몽 같은 현실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 과정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막막했지만 그녀는 신락 같은 단서라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어머니의 황혼을 뒤덮은 검은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딸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지연의 노력은 처절했다. 낮에는 회사 일에 매달리면서도 밤에는 어머니의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정우진과의 대화 기록, 그가 보낸 사진 한 장 한 장을 분석했다. 정우진이 언급했던 해외 건설 회사의 홈페이지는 조악하기 짝이 없었고 그가 보내온 현장 사진들은 여러 해외 뉴스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미지들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했다. 지연은 이러한 증거들을 모아 은혜 씨에게 보여주었지만 은혜 씨는 세상에 비슷한 사진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사기라고 단정하니? 라며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의심과 불안이 싹트고 있었지만 정우진이 쌓아올린 신뢰라는 탑은 생각보다 견고했다. 지연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이대로 가다간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가에게 익명으로 상담을 요청했다. 전문가는 지연이 제시한 자료들을 검토한 후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과 매우 유사하며 가해자는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어머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낸 계좌 명의는 대부분 대포 통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되었거나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님을 설득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말은 지연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단순히 한 명의 사기꾼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덫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날 밤 지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은혜 씨 앞에 앉았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조사한 내용과 전문가의 소견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다. 정우진이 보내온 사진 속 인물이 사실은 외국의 한 은퇴한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찾아내 보여주었다. 은혜 씨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정우진의 얼굴이 사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타인의 것이었다는 사실. 은혜 씨는 지연이 내민 증거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는 정우진이 보내준 사진과 똑같은 얼굴을 한, 그러나 전혀 다른 이름과 사연을 가진 남자의 기사가 떠 있었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우진 씨는 나한테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엄마, 제발 현실을 보세요. 그 사람은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 돈을 노린 거예요. 엄마의 외로움을 이용한 거라고요. 지연은 울부짖듯 외쳤다. 그 순간 정우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다급하고 절실했다. 은혜 씨, 지금 정말 마지막 고비입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와 초기 정착 자금으로 딱 3천만 원만 더 필요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당장 은혜 씨 곁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제발 저를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은혜 씨는 스마트폰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이제는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시커먼 속셈이 어렴풋이 느껴지는 듯다. 지연이 보여준 차가운 증거들과 정우진의 뜨거운 애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격렬하게 충돌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지연이 절규하며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은혜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모든 믿음과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따뜻한 관심, 진실한 사랑, 함께할 미래, 그 모든 것이 한낱 사기꾼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내가 어쩌자고. 은혜 씨는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지연은 그런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진실은 때로 너무나 잔인했지만 그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비로소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두 모녀는 고통스럽게 깨닫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4-23복 Total Characters 10-15 6.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몸짓. 그날 밤 은혜 씨의 집에는 통곡 소리만이 가득했다. 정우진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렸던 모래성은 한순간에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깊은 절망과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자책감만이 폐허처럼 남았다. 은혜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창밖의 햇살마저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라는 채찍질처럼 느껴졌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눈뜬 장님이었지. 그 나이 먹도록 사람 하나 제대로 분간 못하고.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끝없이 자책했다. 정우진의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눈빛이라고 믿었던 사진 속 모습, 함께 나누었던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잔인한 조각들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평생 모은 돈을 날린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진심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순수했던 믿음과 황혼의 설렘은 더럽혀졌고 자존심은 산산조각났다. 지연은 그런 어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섣부른 위로나 충고 대신 그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등을 토닥여주며 함께 아파했다. 어머니가 겪었을 외로움과 절망의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며칠 후 지연은 조심스럽게 경찰서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 사람, 아니 그놈들 꼭 잡아서 벌받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 엄마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은혜 씨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돈도 다 날렸고 내 얼굴만 팔리는 거지.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창피한 건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 마음을 이용한 그놈들이 창피한 거죠.
엄마는 피해자라고요. 당당하게 나서야 해요, 엄마.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 정우진과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사진 도용 증거, 전문가 상담 내용까지 차곡차곡 정리해 은혜 씨 앞에 내밀었다. 은혜 씨는 딸이 내민 자료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딸의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쩌면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곁을 지켜주는 딸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들었다. 다음 날 은혜 씨는 지연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향했다. 민원실에 앉아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내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어졌지만 딸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경찰관은 은혜 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물론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덧붙였다. 경찰서를 나서는 은혜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조금 가벼워진 듯했다. 혼자 끙끙 앓던 비밀을 세상에 꺼내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작은 해방감을 느꼈던 것일까. 정우진의 검거 여부는 쉽게 알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한 뒤였고 그가 사용한 계좌들은 대부분 대포통장이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적인 경로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은혜 씨는 더 이상 그의 행방에 매달리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와의 악연을 끊어냈다는 사실, 그리고 더 이상 그의 거짓된 속삭임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는 자각이었다. 사건 이후 은혜 씨는 한동안 깊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작은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불안해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함께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어머니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려 했었다. 지연의 끈질긴 설득으로 은혜 씨는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상담사 앞에서도 입을 열기 어려워했지만 따뜻하고 전문적인 상담사의 도움으로 조금씩 자신의 상처와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상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왜 그토록 쉽게 사기꾼의 덫에 걸려들었는지, 자신의 내면에 어떤 결핍과 외로움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치유를 향한 첫걸음이기도 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은혜 씨의 마음에도 아주 조금씩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정우진의 환영에 시달리지 않았고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날도 늘어갔다. 딸 지연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이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볕이 창가에 스며들던 날, 은혜 씨는 지연과 함께 아파트 베란다 작은 화분에 분꽃 씨앗을 심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분꽃의 꽃말은 수줍음, 그리고 소심한 사랑이라고 했던가. 그녀의 황혼에 드리웠던 검은 그늘은 아직 완전히 겉이지 않았지만 그 그늘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가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완벽한 회복은 아닐지라도 새로운 삶을 향한 그녀의 작은 몸짓은 그렇게 봄볕 아래서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정우진 사건은 은혜 씨의 삶에 깊은 상흔을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한 쓰라린 경험이 되었다. 경제적인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웠다. 평생 아끼고 모았던 돈,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마저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때때로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짓는 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자존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는 딸 지연의 헌신적인 사랑과 꾸준한 심리 상담을 통해 아주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상담 과정에서 은혜 씨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깊은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발견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살아오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는 소홀했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정우진은 바로 그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어리석었던 피해자로만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적 약점 때문에 상처받았음을 인정하고 그 상처를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자 했다. 지연과의 관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독해졌다. 사건 초기에는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연은 어머니의 또 다른 이면을 발견했다. 여리고 순수하지만 동시에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한 여성의 모습을. 주말마다 어머니 집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연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다. 예전처럼 형식적인 안부나 용돈을 건네는 대신 이제는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은혜 씨는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익명으로 공유하며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에게 온라인 사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몇몇은 실제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고 있던 터라 은혜 씨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은혜 씨에게 큰 보람과 함께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주었다. 물론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SNS에서 친구 요청 알림이 울릴 때면 여전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무방비하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지연에게 먼저 상의했고 작은 관심이나 친절 뒤에 숨겨진 의도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신중함이 생겼다. 정우진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다방면으로 추적했지만 그의 뒤에는 더욱 교묘하고 거대한 조직이 있는 듯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은혜 씨는 더 이상 그 소식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그를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악몽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느덧 두 번째 봄이 찾아왔다. 작년에 지연과 함께 심었던 베란다 화분의 분꽃이 올해도 어김없이 예쁜 꽃망울을 터뜨렸다. 은혜 씨는 활짝 핀 분꽃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의 아픔이 작은 흉터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흉터마저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SNS 프로필 사진이나 달콤한 말 몇 마디에 현혹되지 않았다. 대신 바로 곁에서 함께 웃고 울어주는 딸의 온기, 복지관 친구들과 나누는 소박한 대화, 그리고 창가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발견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황혼은 한때 짙은 그늘에 덮였었지만 이제는 그 그늘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용기와 그 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 새로운 빛깔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쩌면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맞이하는 현실적인 희망, 그것이 바로 은혜 씨가 힘겹게 되찾은 새로운 봄이었다.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봄바람에 실려온 라일락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인대학에서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강좌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사례를 익명으로 공유하며 다른 노인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원봉사에도 참여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그녀의 말에 많은 이들이 귀 기울였고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는 감사 인사를 받을 때면 은혜 씨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다. 한때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로서의 자긍심이 다른 형태로 발현되는 순간이었다. 지연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이제 두 사람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상이 되었다. 때로는 정우진 사건의 후유증으로 은혜 씨가 갑작스러운 불안감에 휩싸일 때도 있었지만 지연은 어머니를 다그치거나 평가하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다. 엄마,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지연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인 안정제가 되어주었다. 은혜 씨는 스마트폰 사용 습관도 바꾸었다. 무분별하게 SNS를 하거나 낯선 이의 친구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꼭 필요한 정보 검색이나 가족, 가까운 지인들과의 소통 용도로만 사용했다. 화면 속 가상의 관계보다는 현실의 관계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다. 복지관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작은 뜨개질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갔다. 예전처럼 화려하거나 설레는 감정은 아니었지만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고 안정된 행복이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빠듯한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은혜 씨는 더 이상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대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꾸려나가는 데 집중했다.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어느덧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째 되는 해가을, 은혜 씨는 지연과 함께 남편의 산소를 찾았다. 국화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으며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여보, 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하고 원망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지연이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았다.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그녀에게는 생겨 있었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지연이 은혜 씨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시네요. 지연의 말에 은혜 씨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을 햇살 아래 길게 늘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은혜 씨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었다. 분꽃은 이미 지고 없었지만 그 자리에는 내년 봄을 기다리는 작은 씨앗들이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가을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그녀 또한 자신의 속도에 맞춰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황혼의 그늘은 길었지만 그 그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거창한 행복이나 완벽한 치유는 아니었다. 상처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따뜻함이었다. 박은혜 씨의 새로운 봄은 그렇게 잔잔한 파문처럼 그녀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봄은 이전의 어떤 봄보다도 더 깊고 성숙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다. 은혜 씨는 7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소소한 일상을 꾸려가고 있었다. 정우진 사건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아련한 과거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었다. 물론 그 기억이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 뉴스에서 로맨스 스캠 관련 기사를 접할 때면 한숨 한 구석이 서늘해지기도 했고 낯선 번호에 전화벨이 울리면 여전히 순간적으로 긴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상처는 그렇게 희미한 흔적을 남겼지만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했다. 지연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은혜 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생겼다. 주말이면 북적이는 손주들의 재롱은 은혜 씨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그늘마저 걷어내는 듯했다. 그녀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며 평범한 할머니로서의 기쁨을 만끽했다.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그녀의 경험담은 이제 구전 동화처럼 다른 노인들에게 전해지며 온라인 세상의 위험을 알리는 산 교육 자료가 되었다. 때로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이들의 상담력이 되어주기도 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괜찮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다독여주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 이의 단단함과 따뜻한 연륜이 묻어났다. 정우진 혹은 그와 같은 이름을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익명의 사기꾼들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헤매고 있을 터였다. 세상의 모든 악을 뿌리 뽑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은혜 씨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 자신은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어느 늦은 가을 오후, 은혜 씨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낙엽이 발길에 채여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문득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오래전 가입해두었던 이제는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 SNS의 친구 추천 알림이었다. 화면에는 낯선 중년 남성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세요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은혜 씨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다. 예전 같았으면 호기심에 혹은 외로움에 프로필을 눌러보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알림을 삭제하고 스마트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는 손주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저기 가서 단풍잎 주울까? 할머니가 예쁜 책갈피 만들어줄게.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공원 가득 퍼져나갔다. 은혜 씨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그늘이 드리울지라도 그 속에서 작은 빛을 찾아내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힘겹게 얻어낸 삶의 지혜이자 끝나지 않을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였다. 황혼역의 하늘은 아름다운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